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에는 우리가 위험이란 무엇인가, 손실의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위험을 분류를 하는데 분류 기준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키워드 보셨고, 그다음에 분류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으로 전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험화할 수 있는 위험, 그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 포인트는 위험 관리란 무엇인가. 일단 위험이 있으면, 위험인지를 알았으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관리란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죠? 지금 두 가지. 그다음에 위험 관리 구체적인 방법,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계시면 됩니다. 자, 위험 관리의 위험 관리란 무엇인가, 의를 쓰세요 하면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험을 발견하고 이거를 꼭 우리 학자분들이 정리해 놓으실 때는 어려운 용어로 위험을 인지하고, 저 밑에 또 지식이라는 표현으로도 써 있죠. 발견하고. 두 번째, 분석해서. 자, 위험을 분석한대요. 위험의 무엇을? 위험이란 놈은 어떤 놈인가? 속성을. 위험의 속성, 빈도와 심도, 이런 게 다 우리말로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빈도, 확률, 횟수, 심도, 크기, 규모, 손실의 크기나 규모가 되겠죠. 네, 분석해서. 자, 분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을 안 들이고, 아니에요.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이러기 위한 여러 활동. 자, 이게 위험관리에 의의를 쓰세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동그라미 2번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제가 이거 포인트라고 써놨는데, 사실 위험관리에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는 위험관리에 대해서 딱 이 정도만, 위험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렇게 뭐 5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용어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위험관리의 의의를 쓰세요. 그럼 위에 썼고, 궁극적인 목표를 쓰세요. 똑같습니다. 위험관리의 목표 똑같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아까 위험관리에 의의해서 앞에 두 개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건 목표니까. 네, 결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해서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 의의하고 전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만 덧붙이면 된다. 네. 자, 그러면 이 위험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위험관리의 이제 방법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는, 발생한 후에는 어떤 목적들이 있는가,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의,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께서 나는 이 파트에서 정말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하나 찾아내야지? 그럼 뭐 예를 들어 위험 관리의 사전적 목적을 쓰세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관리를 하는 목적.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네.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자, 그러면 위험 관리 방법. 물론 이번 강은 포인트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남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뭐 사전적, 사후적 목적도 나오지만, 위험관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사실 이거는 저 위에 있는, 제가 이제 이론서였기 때문에 포인트에선 빠졌습니다 하는 위험관리 5단계에 속하는 내용인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동그라미 1, 2, 3, 4 쓰시면 되죠. 네. 첫 번째, 지식, 발견. 그러니까 인지, 발견. 위험을 발견하는 거. 저 위험을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위험이구나. 지식을 굳이 어려운 말로 하면, 네, 불확실성. 이게 위험인가? 아닌가? 정확하지 않아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건, 불확실한 것에서 정확한 것. 아, 이제 위험이구나. 사건이구나. 전환하는 거. 불확실성에서 위험으로 전환. 이걸 지식. 다른 말로 뭐 인지. 발견. 그냥 발견한다. 위험인지를 안다. 자, 우리는
농업재해보험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농업재해보험의 포인트를 맞춰서 쓴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에서 통용되는 예시라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관리 요소, 여기 보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책자를 보면 보험은 위험을 우리가 보험자한테 전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전가 또는 그냥 위험 관리 뭐 이런 여기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들이 대체되는 학설들도 많아요. 우리는 시험에서는 이론서대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쓰세요. 위험 관리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2번 보험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가해서 보험 가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만약 발생했다면 사후적으로 손실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그것도 출제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위험관리의 구성 요소 1, 2, 3, 4.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 포인트, 구체적인 위험관리 방법을 볼게요. 위험을 발견했어요. 분석했어요. 이제 관리하면 돼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가능한 한. 자,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거예요. 물리적 방법이 있고요. 재무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론, 재배학 뭐 이런 거 마찬가지지만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를 여러 개의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출제위원이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위험 통제 방법, 위험 통제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글로 드물지만 리스크 컨트롤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게 같다라는 거. 네. 자, 위험을 발견했으면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 물리적인 방법을 먼저 볼게요. 네. 그리고 재무적인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 또는 위험 통제 방법 5개를 쓰세요. 여기 다 나오네요. 제목에 다 나죠. 칼라 돼 있는 부분. 여러분 이론서 보실 때 이 칼라로 돼 있는 부분 그냥 뭐 의미 없이 여기 그냥 셀 구별하기 위해서 칼라로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보장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순서대로 본다거나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은 위험을 회피한대요. 회피. 말 그대로. 회피. 자동차 사고 방지한다고 자동차 안 타는 거. 자동차 안 타면 위험이 발생할, 위험으로 인해 그 결과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라는 건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관리 방법. 저것도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회피함으로 인해서 이 위험을 내가 안 당할 수는 있지만 저 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안 당할 수 있지만 다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득을 포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위험 회피 물리적 방법 중에 하나 이거 담아 놓으시고 어떤 위험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까요? 아까 위험관리의 의의가 뭐라고요?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의 속성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분석. 이걸 다 여러분 따로따로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따로따로 하시면 안 돼요.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분석. 속성을 분석한대요. 빈도와 심도를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험 회피래요. 자, 그러면 어떤 위험 속성 중에 어떤 위험을 우리가 회피하면 될까요? 모든 위험을 다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위험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기출됐던 부분인데 저 뒤에 보시면 이 표 있어요. 이 표. 위험 속성에 따른 속성이 뭐라고요? 빈도, 심도, 위험관리 방법. 요거 괄호 채워 놓는 거. 이게 위에 있는 위험관리 물리적, 재무적 방법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엑기스. 그냥 암기 마시고 한번 보자고요. 어떤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발생 확률, 횟수가 높은 거.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손실의 크기도 어마무시한 거. 이런 거 피해야죠, 뭐. 피해야죠.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은 위험. 이런 건 위험 회피라는 위험 관리 방법이 있더라. 볼까요? 밑에. 여기 회피. 쭉 따라갔더니 빈도, 발생 가능성, 확률 높고 심도. 한 번 발생하면 손실도 크고. 이거 그냥 회피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자, 두 번째 위험관리 방법 그러면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위험을 인수한대요. 인수. 누가 인수해요? 내가. 내 스스로 이 위험을 인수한대요. 감당한대요. 왜 그렇죠? 일단 위험인지를 몰라요.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위험은 존재하고 있고 그럼 내가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인식은 했는데 내가 별 대응 방법이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위험인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안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불안하게 있는 거죠. 또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별로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을, 다른 방법,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내가 안고 있는 게 낫더라. 위험을 인수한다. 자, 어떤 위험? 위험의 속성 중에서 어떤 위험? 빈도와 심도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그냥 감당하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될까요? 반대죠.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확률이 높지 않아요. 횟수가 많지 않아요. 한 번 발생했을 때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자, 볼까요? 반대, 대척점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화살표 이런 거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여기 실제로 괄호넣기 하세요. 그러면 어떡하시라, 시각적으로 인식하시라고. 자, 위험을 보유한대요. 아까는 위험 인수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이거는 보유는 이제 재무적인 방법에서의 용어인데, 인수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물리적에선 인수, 재무적에선 보유라는 개념을 쓰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오면 내가 여기다 위험 인수라고 쓰면은 채점할 때까지 불안하잖아요. 그쵸? 여기 그냥 위험 보유라고 농가원 이론서대로. 네.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적어요. 한번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도 적어요. 그냥 떠안고 있죠. 특별한 방법 취하지 말고. 네. 오케이. 자, 세 번째 물리적 위험 방법. 손실을 통제한대요. 통제. 여기 위험인데 여기는 손실입니다. 네. 세 번째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어떤 위험을요? 위험의 정의, 우리 제일 처음에 한 거잖아요. 위험이란 손실의 발생 가능성, 손실이 발생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험의 속성을, 즉 빈도와 심도를 조절하면 손실도 조절될 거 아니에요. 통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위험이란 손실이 발생할까? 손실 발생의 가능성? 그럼 위험의 속성을 조절하면 손실도 통제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실 통제는 하나는 손실 예방, 하나는 손실 감소로 나뉩니다. 자, 처음부터 볼까요? 손실 발생의 횟수, 참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죠. 빈도, 그리고 규모, 심도, 위험의 속성, 다른 말로 얘를 조절하면 손실도 조절되더라, 통제되더라. 이런 기법, 도구 또는 전략이다. 네. 자, 손실 통제는 예방과 감소로 나뉘는데 예방 말 뜻에 다 있죠.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나 발생 확률 횟수를 줄이는 거.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죠? 고속도로 속도 제한. 그럼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이해되시죠? 손실 예방. 예를 들어 손실 예방의 대표적인 예시를 쓰세요. 아니면 이런 예시를 두고 이런 것은 위험관리 방법 중에 어떤 것인가? 그럼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 중 손실 통제 중 손실 예방.
오케이. 자, 손실통제 다른 방법, 손실의 감소. 얘는 이미 발생했거나 이미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규모, 손실의 규모를 줄이자는 거예요. 심도를 줄이자. 스프링클러. 화재가 발생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손실의 규모,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거나 한 것을 우리가 예정한다면 사고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 통제는 위험의 속성을 조절해서 얘를 통제하는구나로 이해하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구나. 예시까지. 네. 자, 그럼 위험 속성이 어떤 경우에 손실을 통제하면 될까요? 어떤 경우? 아까 뭐 빈도, 심도 뭐 크다, 적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번하고 2번에서. 손실 통제는 발생 빈도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높지만 고속도로 속도 제한 뭐 이런 거, 스프링클러 이런 거. 한 번 발생했을 때의 손실의 규모, 크기가 내가 감당할 만한 거예요. 제가 화살표로는 이렇게 썼지만 남한테 전가하지 않고도 내가 감당할 만한 거. 발생 빈도는 확률은 좀 높은데 손실의 규모는 내가 감당할 만한 거. 네, 여기 이제 크다 적다 둘 중에 하나니까 네. 손실 통제 보세요. 발생 빈도는 높아요.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한번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는 감당할 만한 거. 적다라고 표현은 됐지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 중 위험의 전가. 남한테 맡기는 거. 네. 손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서 제3자한테 맡기는 방법. 임대차 계약, 하도급, 하청. 네. 자, 이따가 보시면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에도 위험 전가가 나와요. 거기는 예시로 보험이 나옵니다. 자, 물리적에서의 위험 전가와 재무적에서의 위험 전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과 내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원청이고 내가 하청을 줬어요. 가장 큰 차이점? 얘는 물리적에서의 위험 전가는 손실 자체가 제3자한테, 내가 전가한 제3자한테 발생을 해요. 하청 작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청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나한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손실 자체를 전가한 거예요. 근데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손실은 나한테. 근데 나의 손실을 내가 재무적으로 보험회사라는 제3자한테 전가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의 속성, 빈도와 심도로 봤을 때 어떤 위험을 전가하면 될까요? 보험회사한테.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횟수가. 근데 한 번 발생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 손실의 규모가. 자, 이걸 우리가 축약시켜 놓은 게 밑에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 전가, 여기서의 전가는 재무적 전가를 이제 의미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요. 제가 농구먼 이론서를 뭐라고 이렇게 막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내용을, 사실 이거 책 한 권짜리 내용을 너무 이렇게 축약해서 놓다 보니 약간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위험 보유, 제가 이거 괄호해놓고 인수라고 쓰기도 했지만, 위험 보유는 이따 나오는 재무적 방법, 근데 여긴 물리적 방법. 더 깊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는 왜 물리적이고 여기는 재무적 방법이지?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려면 여러분 책 한 권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의 위험 전가는 재무적인 위험 전가만을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물리적 위험 전가도 해당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발생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어요. 근데 한번 발생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 기출도 됐지만 다시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사실 위험, 리스크 부분에서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어떤 위험을 해야 되는지. 네. 다시 올라가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타이틀을 위험 요소의 분리라고는 했는데 얘는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제. 2번째, 격리. 3번째, 결합이 있어요. 결합. 항목을 따로 분리는 안 해놨는데. 네. 자, 위험 요소의 분리는 복제, 격리, 그리고 여기 이제 결합까지 들어간다. 사실 얘를 분리라기보다는 위험 요소, 복제, 격리, 결합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복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네. 복사해 놓는 거예요. 위험에 대비해서 원본을. 네. 이것도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하나. 격리.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눠 놓는 것. 여기 예시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건물의 방화벽. 화재 발생해도 방화벽에 의해서 차단되잖아요. 그렇죠? 시공간적으로 나눠 놓는 것. 격리. 결합. 위험 요소의 분리와 반대로 결합을 통한 위험 관리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항목을 나눠 놓으려면 위험 요소의 분리, 그다음에 결합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분리 안에 결합을 포함시켜 놨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단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위험 집중을 완화한다? 결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합.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할까요? 그 자동차 회사는 고급 세단만 만들어요. 아주 비싼 수억 원짜리 고급 세단만 만들어요. 다른 차는 안 만들어요. 자, 경기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 회사는 큰일 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중형차도 만들고 경차도 만들고 뭐 상업용 뭐 트럭도 만들고 생산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어요. 경차나 트럭이나 이런 데에서 고급 세단만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얘를 위험 요소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분리인 것 같은데 왜 결합이냐고요? 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고급 세단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얘 위험을 결합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위험을. 하나만 생산한다고 생각을 할 때 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험을, 실제 손실이란 표현을 쓸게요. 손실을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하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 요소를 다 결합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제 손실을 제품 전체의 평균 손실로 우리가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되시죠? 네. 이게 위험 요소의 결합,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합,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결합시켜서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만드는 거. 네. 자, 이번 강 포인트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근데 각각의 방법도 중요하고 예시들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속성, 빈도와 심도가 어떨 때 어떤 방법. 거기서 여기 분리, 즉 복제 격리와 결합의 방법은 아까 4가지 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자, 이번엔 2번째. 큰 분류에서 2번째 위험 관리 방법. 재무적 위험 관리 방법. 리스크 파이낸싱. 네. 위험 자금 조달, 이건 좀 용어가 어색하죠. 자, 위험 보유. 얘는 아까 물리적 방법에서는 인수라고 표현됐던 겁니다. 내가 떠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재무적이니까 재무적으로 내가 떠안는 거. 각자의 경상 계정에서 손실을 흡수한다. 물리적으로 내가 위험을 떠안아요. 실제 그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럼 나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금, 기금의 적립, 자가보험.
위험을 스스로 인수해서 경제적인 위험을 스스로 보유하는 거. 자, 재무적 위험 전가 대표적인 거 보험. 아까 물리적 위험 전가는 하청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이 제3자한테. 얘는 손실은 나한테. 근데 내가 재무적으로 전가하는 거. 네. 비용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럼 선택하는 거죠. 자, 위험 결합. 아까 물리적에서 위험 분리 중에 하나로 농구먼 이론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별도로 분리하는 게 맞겠죠. 위험 결합.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거. 이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대 남자 거주지 서울 오토바이 운전 사고 다수의 20대 서울에 거주한 남자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앉는 다수의 위험.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동질적인 위험을 보험회사가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해요. 대소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통계 가능하잖아요. 객관적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손실은 없는, 이득은 없는 손실만 있는 순수 위험이잖아요. 그쵸? 우리 위험에 분류해봤어요. 결합할 수 있잖아요. 결합해서. 이 정도면은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금액을 얼마로 했을 때 보상 한도액을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보험회사가 대표적인 방법 보험회사가 네. 그러면 한 사람이 20대 남자 한 명이 안을 수 있는 위험을 예를 들어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이 또 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이 보험에 가입한 10,000명의 평균 손실로 네. 아까 위험 결합에서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했었죠. 물리적하고 재무적하고 제가 지금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신 다음엔 이제 사다리 타셔야죠. 물리적에는 얘는 뭐 리스크 컨트롤 또는 뭐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위험 통제라는 용어를 쓰고 인수, 회피 저는 지금 순서 상관없이 손실 통제는 또 뭐 예방과 감소 뭐 쭉쭉쭉 재무적에는 어떤 거 각각의 예시들 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런 위험 관리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될까요? 여기 있네요. 빈도가 이렇고 심도가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선택해라. 초창기 농구먼 이론서에는 여기 그냥 위험자 빼버리고 전가, 보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보유하고 인수, 재무적, 물리적 다른 용어긴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네. 결론은 뭐예요? 위험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죠. 발생 빈도, 손실 규모를 분석해서 예측하고 선택한다. 네. 표가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네. 자, 농업 부분의 위험 관리 방안.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 인생각 기억나세요? 또 나옵니다 했던 거.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의 유형.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생산 위험, 가격 위험. 4가지 구분만 했었어요. 그쵸? 네. 이런 위험이 있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네.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방법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고 시험에서는 글쎄요, 농업 부문에 위험 유형을 쓰세요. 그러면 4가지 제 인생각을 쓰시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쓰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그거 내시겠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문제를 굉장히 치사하게 농구먼 이론서에 있는 대로만 쓰세요. 그럼 이거 쓰셔야 되겠지만 아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생산 위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다. 비보험 작물도 재해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인적 위험, 농업인 안전보험을 든다. 농업 고육 인력을 저기 한다. 근데 뭐 AI를 이용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 생각해 보시면 출제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농업 부문의 위험 4가지를 구분하시고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는 것 정도로. 네. 여기 예를 들어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을 쓰세요 했는데 선도거래 썼어요. 이러면서 있는 대로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과연 위험 관리 방법이냐, 시비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자, 농업 부문의 위험 유형 4가지, 그다음에 각각의 방법은 한 번쯤 정리해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WTO 체제 하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허용해주는 정책, 전 세계 각국의 농업 부문에 있어서 허용해주는 정책이 이거예요. 직불제. 직접 돈으로 어떻게 보면 뭐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 나라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2가지 정도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 정도. 네. 넘어가고요. 자,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서 봤잖아요. 위험이 무엇인지 분류도 해봤고 왜 분류해야 되는지, 네, 관리 방법, 어떤 위험의 속성이 어떨 때 어떤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강의, 더 깊은 내용, 많은 내용을 보실 분들은 1차 상법 보험편 유튜브에 강의 다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는 2차용으로 시험 대비용으로 어떤 게 출제할 수 있을까, 출제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거 포인트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부터는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